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끝난 제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집계됐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건데요. 그만큼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개표 결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요. 총선 판세까지 동시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전국 개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홍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인천 계양을입니다. 개표는 20.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54.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득표율 44.9%입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53.7%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득표율 46.3%입니다. 개표는 16.3% 진행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로 가봅니다. 개표는 20.9%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득표율 51.7%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득표율 48.3%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을입니다. 개표가 47.8%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득표율 50.8%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득표율 49.2%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은 3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득표율 55.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득표율 43.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는 56.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 득표율 53.6%로 유력이 표시가 됐고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득표율 4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개표가 86.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득표율 51.8%로 유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득표율 4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개표 12.2% 진행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득표율 50%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득표율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입니다. 개표율 30.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득표율 54.2%,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득표율 3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입니다. 개표율 19.4%,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득표율 57.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득표율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개표율은 14.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득표율 52.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득표율 4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을입니다. 개표는 29.9%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득표율 63.6%를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는 득표율 36.4%입니다. 경기 하남갑입니다. 개표율은 11.6%, 국민의힘 이용 후보 득표율 5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득표율 4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을입니다. 개표는 41.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득표율 68%,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득표율 1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네, 전국 개표 상황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소를 연결해서 현재 개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층 선거종합상황실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전국 개표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선거구별, 구시군별 개표율이 집계되고 있어서 각 방송사 취재진들도 분주하게 전국의 개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전국 개표율 오후 10시 9분을 기준으로 전국 개표율은 39.51%입니다. 이 지역별로 개표율을 살펴보면요. 가장 빠르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북 개표율 62.85%고요. 서울은 30.78%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세종의 개표율은 24.62%고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 개표율 50.40%입니다. 개표는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해서 7만 6천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을 투입했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일반인 개표 참관인도 이 전국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돼야 지역구 당선자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내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로 이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 용산과 강서, 을 등 이런 일부 초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국 개표 완료까지 시간은 지난 총선보다 약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표 종료는 지역구 투표의 경우 내일 오전 4시에, 비례대표 투표는 내일 오전 6시에 중앙선관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에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과 배분을 하고 내일 오후 5시에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고요. 이어서 서울 주요 개표소에 나가 있는 이동 중계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 지금 어느 개표소에 나가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640여 명의 개표 사무원들 그리고 100여 명의 참관인들이 이 체육관을 꽉 메우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전자개표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1시간 반 전에 심사 집계부 집계가 시작이 되면서 수검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한 다음 이 개수기로 집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개표율은 31.56%입니다. 하지만 이 관악구의 개표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은 저조한 편이라 개표율을 조금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해달라면서 독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표 현황을 보면 관악갑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후보가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관악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가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강북을, 은평을은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종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후보가 그리고 송파을은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 수검표 절차가 도입이 되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지역구는 오늘 밤 자정 즈음 그리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경합 지역은 윤곽이 이제 개표가 70% 이상이 돼야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2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수개표가 이루어지면서 비례대표 결과는 훨씬 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개표소 이동중계차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네, 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3부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개표 상황과 격전지 현황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는 뭐 당연히 하셨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표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박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개표는 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개표 작업이 늦어지는 건 이 수검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수검표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가 후보지와 이 정당별로 정확하게 배분됐는지 분류됐는지 손으로 한 장 한 장 직접 확인한 후에 심사 개수기에 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 과거에는 보면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4년 전인 2022년에는 준연동형 대표제가 또 도입이 됐고 그때 당시에도 정당이 35개나 나와 있어서 수검표를 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하나 또 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또 하는 바람에 9시간 26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구 개표 때 수작업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2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개표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오전 6시, 내일 오전 6시로 예상이 되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금방 격차가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 2시쯤이면 지역구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에서 12석 또 국민의힘에서 9석이 지금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지역은 또 표차가 많이 낮고 그래서 좀 이른 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유 대표께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 3사 동시에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고요. 아까 6시에 발표가 됐고 지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개표 결과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해서 이제 각자 예측치는 방송사마다 따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뭐 비슷하고요. KBS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이 87에서 105석,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 178에서 196석 정도 레인지를 잡았어요. 뭐 출구조사는 뭐 틀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이제 사전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거의 25석 정도의 레인지를 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15석 뭐 이 정도로 줄였더라고요, 레인지를.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금 개표 상황에서는 이제 출구조사는 약간 다른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표 지역구마다 개표소마다 그 사전투표함이 이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함은 이제 숫자가 적어서 투표함을 하면 바로 집계가 되는데 사전투표함은 이제 이게 모아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좀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지역구들이 있어요. 지금 성남, 저 수원 정 같은 경우 그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 김준혁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무튼 그 네거티브 이슈가 지역 단위에서 좀 포착된 데가 있거든요. 그 막판에 김준혁, 뭐 양문석, 공영훈 이런 후보들 지역구, 물론 이 지역구의 네거티브 이슈들이
어떤 전체적인 그 정권 심판 구도 자체를 뚫고 전국화되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그 개표 상황을 새벽까지 좀 지켜봐야 특히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1% 3%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측치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그 변수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출구조사 결과를 뭐 이미 다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개표 상황하고 약간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몇몇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 지역 개표소를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스코 개표소에 나가 있는 이하나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저는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개표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후 6시 40분쯤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부산은 백스코를 포함해 모두 16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 총 4,800여 명이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반 유권자 참관인과 정당 추천 참관인도 함께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지역 개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 부산 지역 개표 37.2%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부산 국회의원 18석 중 국민의힘이 15곳, 민주당이 3곳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구 중 초접전지로 관심이 모아진 곳이 있는데요. 두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어 화제가 된 남구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간소한 차로 앞섰는데요. 현재 63% 진행된 개표 상황으로는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큰 관심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특히 부산 북부 갑에서 여당 중진인 서병수 의원과 또 해당 지역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는데요. 현재까지 전재수 후보가 55.06%, 서병수 후보가 44.03%로 되고 있습니다. 사갑으로 가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표율 23.13%를 보이고 있는 현재 최인호 후보가 3%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갑의 경우 현재 29%가량 개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조금 앞서고 있고요. 또 김해 을로 가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후보가 7%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관심 지역 중 하나인 양산 갑은 50%가량 개표가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60.1% 차지하면서 큰 교차로 앞서가고 있고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부산 경남 전체 개표율 절반을 넘지 않고 있어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 개표소에서 이하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지금 저는 대구 수성구 만촌 실내 롤러장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구 경북 지역 투표율부터 살펴봅니다. 대구의 투표율은 64%로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그 흐름이 본 투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 기록했고 경북 지역 투표율은 65.1%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개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구 지역 개표는 31.42% 진행됐고요. 아직까지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없습니다. 경북 지역은 51.89% 개표 진행된 가운데 김천은 국민의힘 송원석 후보가, 상주 문경은 국민의힘 이미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말씀드린 지역구 외에도 경북에서는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가 6곳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지역구 중 화제가 됐던 중남구 살펴봅니다. 5.18 관련 발언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개표가 32.49%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훈 후보 57.45%,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26.64%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 갑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5선 주호영 의원이 64.2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경산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맞붙는 곳으로 현재 개표가 28.85% 진행된 가운데 조 후보와 최 후보가 각각 42.72%와 43.38%의 득표율 보이면서 박빙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북의 경우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KBS 라디오 개표 방송과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 실내롤러장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개표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강한 지역인데, 예, 특히 낙동강 벨트가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 뭐 TK 지역은 뭐 그 원래 이제 국민의힘 강세로 갔고요. 예. 그러니까 경산에서만 이제 최경환 후보가 약간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최경환 그렇죠. 후보죠. 예. 낙동강 벨트는 굉장히 그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수성을 하는 곳이고 이제 한강 벨트는 이제 공세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출구 조사에서도 뭐 부산 남구, 갑, 연제, 사상, 기장 이런 데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예. 개표 상황도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낙동강 벨트 그 경남의 김해, 양산 뭐 이쪽까지 포함해서 낙동강 벨트의 개표 상황 아마 2시 넘으면 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때 돼서야 뭐 정확하게 이 판세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접전을 벌이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상당히 같습니다. 많습니다. 예. 박준규 기자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예상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거의 싹쓸이할 정도로 아주 강고한 그런 지역 그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20대에 대구에서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가 한석을 얻으면서 그때 조금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21대 들어서 또 다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구 경북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25곳 중에서 후보를 낸 게 19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곳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 일정을 61번을 돌았는데 이 대구 지역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돌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경북 경산시에서 지금 무소속 최경환 후보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관심은 강민구 후보 수성갑에서 주호영 후보가 이게 지금 맞붙고 있는데 예. 상당히 표차가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싹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각 지역 개표소를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전남 지역 개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경 리포터 어느 개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북구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광주 북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을 포함해 광주는 5군데, 전남은 22군데, 전북에는 15군데 개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검표가 부활해 개표 사무원들도 꼼꼼하면서 또 분주한 손길로 개표 작업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해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개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주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지역 총선 개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약 56만 6천여 명인데요. 그중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16만 1,500여 명이 표를 행사하면서 28.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3.85%포인트 높은 수치고요. 제주에서 실시된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제주 지역 개표 상황과 득표 정도 살펴봅니다. 이번 총선의 제주에서는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이렇게 3개 선거구와 함께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중 제주시 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앞서 현역 의원이 공천 탈락으로 이탈하면서 도내 선거구 중 유일하게 무주공산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50.78%를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전체 59.12%를 득표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40.87% 보이면서 격차 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을입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또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가 출마하면서 3파전으로 이뤄졌는데요. 투표함의 50.41%가 열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전체 61%, 절반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면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35.4%로 뒤를 잇고요.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가 3.5% 기록합니다. 마지막 도내 3개 선거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귀포시입니다. 제2공항건설 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선거구 중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선거구인데요. 3선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또 경선에서 재선 도의원을 제친 정치신인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72.59%를 보이고 있고요. 위성곤 후보가 51.51%, 고기철 후보가 48.48%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며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개표 종료 시점까지 주목할 만한 선거구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겸주였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개표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연경 리포터 소식 다시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북구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광주 북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을 포함해 광주는 5군데, 전남은 22군데, 전북에는 15군데 개표소가 마련됐습니다. 개표 사무원들도 꼼꼼하면서 분주한 손길로 개표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표 상황표가 속속 올라오며 개표 작업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광주가 45.26%, 전남이 65.83%, 전북이 69.19%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 전북 전체 2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유력시 되거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등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호남의 관심지역 선거구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한 광주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의 이정현 후보, 또 전북 전주을의 정운천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일부 선거구 후보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였지만 현재까지 개표 상황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는 다 되지 않았지만 표 차이가 상당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28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여성 정치인 배출도 흥미로운데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개표율 72%를 보인 가운데 득표율 69%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46년 만에 배출되는 전남 지역구 여성 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전남의 최고령 후보, 주인공은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인데요. 개표율 62%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득표율 약 93%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 5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선거구를 빼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당선인 윤곽은 오늘 자정을 전후에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지역구 선거 못지않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개표소에서 김현경이었습니다. 네, 제주 또 호남 지역 개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 네. 호남은 뭐 대체로 예상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몇몇 좀 눈에 띄는 지역구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짚어주시죠. 역시 이제 광주 광산을의 민영배 후보, 예.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전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을 텐데 맞대결을 펼쳐서 상당히 큰 표차로 지금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옥중 출마한 송영길 후보, 이 송영길 후보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 대표인데요. 네. 이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해서 조인철 후보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역시 큰 표차로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의 이 박지원 후보와 이 전주 병의 정동영 후보, 올드보이의 생환인데 예.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눈에 띄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조국 혁신당이 과연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광주에서 또 전남에서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의석수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비례대표 개표율은 현재 5.81%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유 대표는 제주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는 이제 세 곳밖에 없어서 예. 단순한데 애초에 이제 민주당이 세 곳 다 우세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개표 상황도 이제 예. 제주 갑, 제주 을은 이제 문대림, 김한규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예. 제주 서귀포는 지금 접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예. 60% 개표한 가운데 지금 3%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의외의 개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차이가 부분인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개표가 많이 진행됐는데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는 예.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거는. 예. 서귀포 지역구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주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역구 지금 개표소 연결이 지금 가능할까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표 상황 또 지역 개표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전통적인 캐스팅 포터 지역으로 불리고 있죠.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신호정 리포터입니다. 자, 신 리포터 지금 어느 개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컨벤션 센터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개표 상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 살펴보면 10시 30분 기준 대전이 39.77%, 세종 28.63%, 충남 48.87%, 충북은 48.89%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주요 선거구의 현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중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56.56%,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 47.43%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를 포함한 대전 5개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11개의 선거구 보겠습니다. 3개의 선거구는 국민의힘이, 8개의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앞서고 있고요. 이 가운데 중량감 있는 거물 후보가 맞붙은 공주 부여 청양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1.37%로 1위 달리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세종 갑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데요. 두 후보자 간 격차는 513표 차이로 1%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입니다. 충북 7개의 선거구에서는 4곳이 국민의힘, 3곳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충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의 격차는 1.33%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간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곳곳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가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 개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명륜동 치학체육관에 나가 있는 박다연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다연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원주 치학체육관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검투로 인한 지연이 있었는데요. 한 정당 소속 참관인들의 사전투표 용지수와 선관위 집계 투표 용지수의 차이점에 이의 제기였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측의 집계수는 실수로 인한 오기입이라는 점을 확인해 현재는 원주 지역 개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 최종 투표율은 66.6%를 기록했는데요. 원주 지역 투표율의 경우 65.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양양이 70.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원주시 갑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면 개표율 22.24%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53.65%로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둘 후보는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친 이후 이번 총선에서 리턴 매치로 다시 만났는데요. 원주시 갑 지역의 경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을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을 지역 현재 개표율은 20.34%로 국민의힘 김완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개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10시 20분 기준 강원 전체 지역 개표율은 49.37%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강원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면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지역의 경우 개표율 15.35%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을 지역의 경우 개표율 56.86%로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개표율 74.95%로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은 개표율 69.98%로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경선군은 개표율 95.39%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강원 강릉시의 경우 개표율 44.04%로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현재 강원 지역도 개표율이 낮아서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중원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의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느 지역을 유심히 지켜봤는지 궁금한데 먼저 유승찬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원도는 대략 좀 그 선거하기 전에 좀 그 우세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2개 정도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허영 후보가 나온 그 춘천 쪽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송기현 후보가 있는, 근데 지금 개표 상황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송기현 후보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 건 원주 갑이에요. 여기는 끝까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창목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했었고 출구조사도 굉장히 붙어 있고 지금 개표 상황도 굉장히 붙어 있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강원도는 여기 빼고는 나머지 지역구들은 다 이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우세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원주 갑의 결과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좀 뭐 개표함이 좀 많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강원도의 소위 그 동해안 벨트라고 불리는 그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과 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의원, 이 두 분과 함께 같이 이 벨트를 지키고 있는 사선의 권성동 후보 지역구 유심히 봤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좀 붙는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그래서 유심 있게 봤고, 또 강원도에서 좀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주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좀 격차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 표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야 정당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정당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밤 10시를 넘어가자 이곳의 분위기는 한산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가 마감되고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야권의 압승이 전망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환호성과 함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상황실을 가득 메웠던 대부분의 당 관계자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다소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일부 취재진과 당직자들만 남아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총선 출구 조사에 따르면 한강벨트에선 6개 지역구가 경합지로 꼽혔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용산, 광진을,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 지역은 후보들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가득 메운 당 지도부들이 떠나자 지역구 출마자들이 모두 나열돼 있는 커다란 선거 종합 상황판과 파란색 플랜카드가 눈에 띕니다. 플랜카드에는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방송 3사의 출구 조사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4년 전 21대 총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리포터 박수정입니다. 네,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애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로 자리를 떠났던 지도부가 하나둘씩 돌아와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례위성당을 포함해서 최소 85석이 나올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듣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쉰 뒤 10분 만에 자리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경합 지역에서는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일단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암울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은 내일 오전까지 개표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상황실에서 김성희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조국 혁신당. 지금 분위기 어떤지 가보겠습니다. 자, 유지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유지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7시 반쯤 조국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이곳 선거 상황실을 빠져나가고 지금은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약 5시간 전인 출구조사 발표 때는 당초 목표했던 10석보다 많은 12석에서 14석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환호를 자제해달라는 조국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가 하면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20분간 출구조사 결과를 비례대표들과 함께 시청한 조 대표는 이후 상황실 앞에서 소감을 간략하게 밝혔는데요. 의석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창당한 지 한 달 남짓된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개표 결과가 수개표로 늦게 나오는 만큼 최종 확보 의석수는 내일 오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 대표와 후보들은 자택에서 차분히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뒤에 다시 돌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상황실에서 유지희였습니다. 네, 각 정당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 네. 이번 총선에 또 가장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잔뜩 들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바람은 4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떤 제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비호감이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정의당이 쇠락했다는 점,
또 제3지대가 부진했다는 점, 이 네 가지 요인이 모두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결과체라고 보여지고요. 예.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자마자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건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국민의힘이 이 전환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 고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다 보니 윤석열, 한동훈, 검찰 대 이재명, 조국 피해자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민주당이 구원투수로 지지층 결집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 민주당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선명성이 아주 강한 이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지지층을 묶어놨고 비례투표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갔다가 뭐 지역구도 찍어야 되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는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좀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각 정당들 분위기 들었는데, 예, 뭐 조국 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가장 그 뭐 다크호스이자 전체 구도를 끌고 간 측면이 좀 있어요. 이번 선거는 이제 그 초기, 중기 그리고 선거까지 세 가지의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준석의 시간이 왔다가 민주당 공천 파동과 함께 한동훈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국민의힘이 뭔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때인데 그다음에 이제 조국의 시간이 오면서 다시 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돼서 그 상태에서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출구조사 보면서 가장 그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그 접전 지역, 수도권 접전 지역에 그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 득표 예상치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비례를 합친 거랑 거의 같게 나왔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6.2%포인트 득표할 걸로 예상이 됐고 조국혁신당이 26.3%였거든요. 둘을 합치면 52.5%예요. 수도권 지역의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선 데는 대부분 5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득표 예상치가 나와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끌고 갔다. 두 당이 합쳐서 그 50%가 넘김으로써 전체 지역구 선거판도에서 좀 야권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야 위성 정당들도 있는데요. 자, 박준규 기자, 지금 현재 위성 정당들 득표율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표율 7.23%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가 39.45%, 더불어민주연합이 26.26%, 조국혁신당이 22.21%고요. 개혁신당도 3%를 넘었습니다. 개혁신당이 3% 넘어가면 이제 의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19% 나왔고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 자유통일당인데 2.47%입니다. 아직은 2.47%, 3%를 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상과 조금 다르게 한 석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 보여집니다. 결과에서는 뭐 5%까지 나온 적이 있어서 뭐 원내 입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3%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끝까지 지켜봐야죠. 아직 그렇죠. 많이 뭐 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 또 현재 지금 조금씩 이제 함이 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비례는 출구조사 결과에 수렴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역구 단위의 조사들은 되게 오차 범위가 큰 차이는 아마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비례는 이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 명함이 엇갈리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선거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 비례 예상 득표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35.1% 득표할 걸로 예상이 됐어요. 예측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52.5%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이 프레임 구도상의 기울기가 있었다 이번 전체 선거판을 관통한 이거는 아마 일관되게 그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라는 이 프레임을 형성해 왔던 이 격차와 유사하게 지금 이 득표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다른 제3지대들이 굉장히 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개혁신당도 상당한 열풍이 있었는데 예측으로는 3몇% 정도 얻는 걸로 예측이 됐고 새로운 미래나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3% 봉쇄 조항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거든요. 녹색 정의당은 의석을 못 받는 걸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뭐 심상정 후보도 지금 지역구에서 고전하고 있는 3등으로 밀려 있는 상태고 3% 비례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최초로 원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서 아무튼 이 제3지대 군소 정당들이 전체적인 구도에 어떤 희생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한 선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는 어떻습니까? 제3지대 정당들 지금까지 득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네, 이 제3지대의 정당들의 득표 상황은 아직 제가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새로운 미래. 이제 개혁신당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가 약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1.64%밖에 못 얻었어요. 현재는 그러면은 이제 한석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운 미래는 지금 김종민 의원만 후보가 있죠. 지금 세종갑에서 현재 당선이 가능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그런데 개표 상황은 굉장히 접점인 것 같은데 근접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붙어 있어요. 거기도 세종갑이 이번에 투표율 세종시각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례적으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투표를 그렇게 봤는데 사전 투표가 31.28%가 나왔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 거라고 봤어요. 근데 67%도 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격차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보통 야권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본투표는 이제 여권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근데 세종시는 이례적으로 거의 70%를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결집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거는 저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와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잠시 후에 다시 모셔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 듣고 계시고요.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투표하셨나요? 투표함에 담긴 민심을 읽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KBS 라디오 총선 개표 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46년 만에 전남 지역 여성 국회의원 깃발을 꼽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은 1978년이었습니다.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윤덕 의원 이후에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의 권향엽입니다. 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이고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확실한 변화를 선택해 주신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정말 민심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치는 국민들이 그리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민심이 이대로는 국정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1978년 이후에 46년 만에 이 전남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네네. 그 의미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의회에 이제 앞으로 입성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특히 확실한 변화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특히 제가 출마한 이 우리 지역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69년째거든요. 69년의 민주당 역사상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지금 이제 그 도농복합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그 아이 돌봄과 어르신 돌봄 이 두 개의 두 짐이 놓여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다 더 섬세한 그러한 시각으로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야 될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지역민들이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구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 네. 네. 자, 권향엽 후보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투표함에 쌓인 민심을 펼쳐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KBS 1라디오 선거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패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속에서 표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총선 이슈 이수다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투표는 당연히 하셨겠고요. 네, 저는 좀 오늘 의미 있었던 게 예. 저희 아들하고 투표를 했는데 예. 저희 아들이 나온 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예. 저도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선거를 알려줬는데 좀 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좀 의미 있게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생 딸이 있어서 데려가서 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걸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투표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제자리에서 몇 벌 찍었냐고 물어봐서 가족끼리도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물어보는데 했었고요. 저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이게 이제 빅데이터 속에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결과가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 소셜 빅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SNS 상이나 뉴스에서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얼마나 글을 썼거나 뭐 뉴스가 얼마나 나왔거나 댓글이 얼마나 달렸거나 이런 걸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나왔다고 바로 뭔가 이게 투표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들에서도 마케팅 트렌드나 사회 현상을 볼 때 실제 이런 언급량이나 연관 키워드 이런 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총선이니만큼 좀 두 개의 분석 툴을 같이 썼고요. RSN이라는 회사의 루시라는 툴과 이제 바이브 컴퍼니의 썸트렌드라는 툴을 썼는데 이 두 툴 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에서 본인들의 회사의 마케팅 리서치에 쓰는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뉴스라든지 온라인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분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뭘 좀 분석할까 하다가 역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어제까지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썸트렌드라는 툴을 활용해서 총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떤 키워드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한 15만 4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던 거는 상위권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제 뭐 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게 나왔는데
인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선거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오지만 솔직히 이런 총선 특히나 이제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걸로 분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메시지나 후보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 글로 이제 민심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역마다 원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런 지역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잘 안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 후보에 대한 그 키워드들이 상위권엔 거의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혹은 뭐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조국 이런 키워드들이 딱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이제 뭐 심판하겠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좀 보호해주겠다 지키겠다 이 두 키워드가 정확하게 매치된 어떤 선거여서 예. 일반적인 총선과는 좀 확실히 달랐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또 한 가지 4주 동안의 키워드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이 매주마다 이 키워드의 순위가 있었고 긍부정에서도 상당한 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계속 4주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긍부정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 상위권 2개가 논란이라는 키워드와 범죄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논란은 그럼 어떤 논란이냐? 의대 증원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지금 감정적으로 이번 그 선거에서 SNS에서 보인 건 의대 증원 논란이었다라는 거 범죄라는 키워드는 뭐 예를 들면은 각종 의혹과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범죄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감정이 두 가지가 대립된 이러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SNS 상에서는 좀 이슈가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 선거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랑 좀 비교를 해봤냐면 제가 2022년 4월 지방선거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때와 이제 언급량 자체는 비슷했는데 키워드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월 6일 지방선거 때는요.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아이러니하게 휴일이었어요. 휴일. 네. 아, 쉰다고? 네. 그 다음에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권 30위 안에 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유권자라는 키워드가 1위로 올라왔고 2위가 투표율, 뭐 출구조사 이런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지난 이제 4월 6일 때 2022년 4월 6일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휴일이니까 빨리 투표하고 가든지 오늘 쉰다라는 것에 되게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들이 상당히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원래 예전에는 이런 이제 투표 때면은 인증샷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휴일을 즐기는 듯한 조금 즐거운 모습의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키워드에 그런 뭐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정말 조금 예전보다 좀 무게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좀 차분했다. 네, 차분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꼭 투표를 해야 돼라는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였다라는 게 좀 의미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일 기간에도 이제 두 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전 투표가 있었고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전 투표 기간에는 오히려 지난번 사전 투표 때는 좀 아쉽다 같은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였냐면 사전 투표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웠다 이런 키워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월 5일하고 6일 동안요. 결국 여기서도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는 어떤 그 우리가 있는 정치 외에도 나머지 키워드를 다 합쳤을 때도 사전 투표율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양쪽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나오지 않았던 키워드 중에 무시하다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상위 키워드가 그 전보다 급상승한 키워드에 일종의 입틀막, 대파 이런 키워드들이 좀 30위권에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때보다 아젠다가 이 선거에 좀 집중됐었던 어떤 선거였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총선 과정에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그 날의 전체의 뉴스나 데이터를 봐요. 그러면은 그 전일이나 전주 대비해서 급상승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치를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어제 대비해서 많이 나온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도 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같은 키워드를 직접 넣고 한 달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흥미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그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을 넣고 한 달 정도 분석을 했었어요. 일단 언급량 자체가 민주당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SNS에서 한 19만 7천 건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10만 7천 건이니까 언급량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비교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나 국민의힘을 넣었을 때 거기에 또 같이 쓴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땡땡땡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은 땡땡땡이라든지 그런 연관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이 민주당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제가 좀 살펴드리면 뭐 송영길, 그죠? 임종식 이런 이제 후보들이나 아니면 그전에 국회의원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좀 흥미로운 게 원래 민주당 쪽에 계시다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로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당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뭐 박은혜, 그다음 조수연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번에 당에서 어쨌든 이슈가 됐지만 당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거나 언급이 됐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제 그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이제 당적이나 키워드적으로 보면은 제거를 했다라고도 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지 않는 키워드인데 민주당에서만 주로 나오는 키워드는 불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료계, 전공의라는 키워드가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이 SNS에서는 이 전공이나 의료라는 이슈와 국민의힘을 상당히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선거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 시각 전국 개표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김재홍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실시간 지역구 개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개표율은 57.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54.4%,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득표율 45.2%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개표율은 31.6%,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득표율 50.8%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득표율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개표율은 45.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득표율 51.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득표율 48.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개표율 82.4%,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득표율 51.9%,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득표율 48.1%입니다. 득표 수차는 다소 벌어져 있습니다.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 40.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득표율 44.1%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율 79.1%,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 이름 옆에 유력이 붙어 있습니다. 득표율 50.4%,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득표율 44.8%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개표율 88.5%,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이름 옆에 유력이 붙어 있고요. 득표율은 51.7%,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득표율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개표율 45%,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득표율 54%,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득표율 45.2%입니다. 서울 마포을입니다. 개표율은 44.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득표율 54.7%,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득표율 36.7%입니다. 득표율 차는 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개표율은 65.2%.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이름 옆에 유력이 붙어 있습니다. 득표율 54.5%.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득표율 42%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개표율 39.8%.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득표율 55.6%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득표율 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을입니다. 개표율 36.8%.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득표율 59.7%를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득표율 4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선자 한 분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재선의 깃발을 다시 꽂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이인선 당선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인선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이 좀 쥐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골목마다 다니면 제가 굉장히 많이 혼이 났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야당이 저렇게 예. 거짓선동도 하고 악법도 만들고 방창국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냐 이러면서 야단을 많이 치셨고요. 예.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을 감옥에 왜 못 보내냐고 자꾸 말씀을 해서 해명하는데 참 힘들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사사건건 우리 정부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만 의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데 대한 분노를 저한테 계속 쏟아내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예, 바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이제 예.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 범죄자를 감옥에 못 보내냐 이런 요구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조국 왜 감옥을 못 보내냐 하는데 그런 거지 않. 알겠습니다. 절차라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신에 또 우리 이번에는 달라진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열광해주고요. 셀카도 찍자 그러고 굉장히 단어를 보내주셔서 그러셨군요. 그것은 좋았습니다. 예. 예. 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해주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년 동안 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나 재정 파탄,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좋지 않지만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짓 선동과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돕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명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치 계속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수성을의 국민의힘 이인선 당선자였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세 분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 계속해서 나오셨고요. 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도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먼저 격전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김덕진 소장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구 개표율이 거의 60%를 향해서 지금 59.6
30%인데요. 네. 시간 격전지를 좀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을이 지금 개표율이 79.69%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50%,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49.24%입니다. 네. 또 이제 서울 동작갑 외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47.9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47.36%이고요. 두 개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 김포갑이 지금 개표율이 26.5%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가 51.04%, 국민의힘의 박진호 후보가 48.95%, 또 경기 하남을인데요. 개표율이 43.03%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후보가 47.80%, 국민의힘의 이창근 후보가 47.41%. 정말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선거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격전지도 있고요. 또 의외의 격전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의외의 격전지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곳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벨트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또 반도체 벨트 이런 지역들에서 뭐 이 아주 그 많은 그 격전지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전지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외에도 동작구에서 현재 가불이 다 박빙 지역이고요. 또 용산도 지금 다시 한번 붙고 있죠. 그 리턴 매치라고 해서 다시 붙고 있는 거기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이 격전을 펼치고 있고 또 그 지금 광진에서도 여기도 리턴 매치입니다.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성으로 가서 거기서 보면은 반도체 벨트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격전지로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 상당히 그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이 격전지를 만들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보면은 대체로 예상했던 곳들이 주로 격전지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승찬 대표께서는 지금 격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개표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주소와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몇 개가 보여요 지금. 일단 그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 출구 주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 개표율이 82%인데요. 김태호 후보가 51.87, 그 김두관 후보가 48.12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김태호 후보가 우위에 있고요. 동작을 같은 경우도 그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유삼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한 40%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의외의 지역이죠. 그리고 송파병도 그렇습니다. 송파병도 여기도 남인순 후보가 앞설 걸로 예측이 됐는데 현재 개표 상황에서는 그 김근식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단위에서는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들은 앞서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나올 때 약간의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게 좀 경합 지역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데서 좀 차이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인선 의원을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선이 확정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선 유력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을 개표 현황을 살펴드리면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71.05%를 득표하고 있고요.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가 17.64%,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대원 후보가 7.58%를 현재 득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인선 의원은 당선 유력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당선자들이 하나 둘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1위 지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156석, 국민의힘이 94석을 지금 현재 얻고 있습니다. 예. 자, 출구조사 결과 예측치와 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게도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당선 아까 예측으로는 비례대표 합해서 뭐 105석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은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예.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데이터에서도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언급량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 20만 건 정도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10만 건 정도이고 조국 혁신당이 4만 1,000여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국 혁신당 외에 원래 원내 전당에서 정의당이나 아니면 이번에 또 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런 당들의 언급량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4만 1,000건 정도 나왔을 때 정의당이 14,000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훨씬 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뜨거웠다라는 것이고 관련 키워드를 좀 보더라도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조국 혁신당은 정말 명확하게 키워드가 딱 두 개입니다. 이게 조국 그리고 윤석열. 이 두 개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검찰이라는 키워드도 상위권 10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메시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명확한 메시지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언급량에 있는 비율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봤을 때 그 관심도와 지금 이러한 선거의 이제 경향성이 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기자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지역구들 좀 눈여겨서 봤습니까? 네. 제가 직접 가본 곳인데요. 예. 예, 저는 계양을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붙은 직접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매우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지고 갔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요. 예, 현장을 가서도 보니까 이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보이긴 했는데 예, 그걸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분당갑입니다. 이광재 후보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붙는데 그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그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막판에 붙긴 했지만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씩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승찬 대표는 어느 지역구들 눈여겨보셨는지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접전 지역 뭐 한강벨트 접전 지역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 지역이잖아요. 60개 최고 많은 의석수가 걸려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위에 있는 분당구 같은 경우가 예측 조사에서는 분당구 갑을 다 민주당이 좀 우세한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예. 지금 개표 진행 상황에서는 그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지금 어쨌든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1위를 하고 있는 게 94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KBS 지역구 레인지가 70개에서 86개였어요. 근데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숫자에서 1위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위가 국민의힘이 95곳. 그러면 현재입니다. 그러면 9곳 정도에서 이게 레인지를 벗어나서 지금 그렇습니까? 있는 건데 물론 끝까지 봐야겠지만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의석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는 과반이냐 아니면 18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출구조사 때는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여전히 관전 포인트고 근데 지역구에서 몇 개만 더 가져가면 사실 100석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레인지가 87개에서 105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밤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예. 지역구를 넘어서 지금 전체 의석수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예. 자, 김덕진 네. 소장께서는 뭐 또 많은 분들 네. 만나시잖아요. 네. 예. 이번 총선에 물론 뭐 이렇게 빅데이터도 네. 연구하시지만은 뭐 주변의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이제 예. 좀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스윙보터라고 최근에 부른 20, 30대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고 할 때 좀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특별히 오프라인상에서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모든 선거도 그렇고 컨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에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취향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계속 컨텐츠를 보잖아요. 예. 예를 들면 같은 정치 관련 컨텐츠라도 유튜브 알고리즘들이 정확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분들과 뭔가 대화를 하는 거에 익숙해서인지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좀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게 좀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확실히 또 한 가지 이제 뭐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마포구 을에 계속 이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구 을은 항상 이 정청래 이제 후보가 항상 압도적인 위치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동네에서의 민심이 또 이 함은경 후보에게도 상당히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같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좀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분을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출마로 관심 지역 중에 하나였죠. 광주 강산을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형배입니다. 자, 뭐 당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뭐 기대했던 대로 나와서 다시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들,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낙연 대표와 또 겨루셨잖아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특별히 저하고 크게 부딪히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러셨군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공격을 하거나 이견을 내서 그걸로 다투거나 이러질 않아서 정말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때 당선될 때.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렵겠다. 저렇게 이른바 이 정치적 거물이라고 하려는 이브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었고요. 다만 하여튼 어떻게든 조금 큰 차로 이기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럴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예. 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결국 저한테 저희 지역의 시민들께서 주권자들께서 다시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광주 시민들 보시기에 정말 아니다 그런 심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파 한 달에 875원이라고 하고 도주대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근래에 일어난 일들만 해도 시민들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이 국정 난맥상을 보고 있어서 이런 걸 좀 끝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끝까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재 지역구죠.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북 김천 지역구의 송언석 후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언석 후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지금 당선이 확정됐죠? 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4년간 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고 SOC 도로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은 좀 더 특징적인 것이 그 경북 혁신도시가 또 김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면단위 농업지역이 이렇게 서로 상승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정치 펼쳐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경북 김천 지역구의 송언석 당선자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개표 상황을 살펴보면 제3지대 정당들의 결과 아직까지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빅텐트를 치지 못한 게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때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빅텐트 또 그 여러 가지가 이게 조국 혁신당을 띄워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이른바 이제 그 비명 행사 공천 파동 이것도 사실 조국 혁신당을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선택지가 하나 생긴 게 조국 혁신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침 이 정권 심판 프레임의 발화점이 된 그 이종섭 대사 임명 문제 이것도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하나의 이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설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하고 통합을 했다가 11일 만에 결별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제3지대 이 열풍이 확 꺾이거든요. 네. 확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조국혁신당이 그런 비례 정당, 이 비례 중심의 정당들의 지지를 확 흡수해가는 뭐 이런 양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쨌든 뭐 다양성 측면에서 좀 안타깝죠. 지금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을 뭐 한 석이나 두 석을 얻을 것 같지만 새로운 미래나 지금 녹색정의당 등은 뭐 출구조사도 그렇고 지금 비례 개표 결과 상황도 이 봉쇄 조항을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박준규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제3지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제3지대에 보면은 두 개의 정당이 각 거대 정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정당이 새롭게 나오면서 자기 지지층이 좀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는 그걸 구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대신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는 여전히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영훈 그 후보 민주당 후보와 거의 박빙 그 상황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6.43% 개표를 했는데 공영훈 후보가 41.80%, 이준석 후보가 41.39%. 역전됐네요. 예, 거의 지금 그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개인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혁신당에 대한 여전한 그 20, 30대 중심의 젊은 층의 지지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투표함이 열리면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전지도 많고 또 특히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해서는 오늘 밤을 하얗게 지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비례는 이제 10% 정도 개표했더라고요. 예. 네. 뭐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은 내일 아침 6시나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종 결과가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덕진 소장은 30대 지금 40대 들어왔었습니까? 제가 2월까지는 30대였는데 이제 40대라서 이제 앞자리 젊은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네요. 숫자가 바뀌셨군요. 예.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 또 30대에 계셨으니까 젊은 층의 표심을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중요한 표심이잖아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확실히 그 이제
그 본인의 이게 왜냐하면 30대도 요즘에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게 워낙 달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은 30대 뭐 중반 후반에도 뭐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30대 후반이더라도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의 팩터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들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역시 본인의 경제적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지난 뭐 아니면은 몇 년 사이에 본인의 경제적인 게 더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투표를 하는. 특히나 이제 지금 있는 어떤 집권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명확하게 갈리고요. 또 거기서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이슈인데 생각보다 이제 제 주변에도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든 본인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동산 보유의 금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본인들의 선거에 대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결국에는 경제적인 관점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표심에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R&D 예산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도 실제 R&D 예산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나서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 금액이 절반으로 깎였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이슈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표를 뽑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이 미친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 특정 지역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의료 이슈들도 이게 이제 짧았을 때 모르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젊은 층 특히나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 임신하신 분들이 또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정도만 좀 더 짚으면 이제 소수정당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수정당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를 하나 좀 얘기할 만한 건 사람들의 이 기억이나 키워드에 대한 인지가 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의당이 왜 이렇게 정말 한 석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개혁신당하고 정의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키워드가 류호정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어떤 30대, 40대들이 투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시각 전국 개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홍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경기 고양갑 지역구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후보 득표율 44.1%,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득표율 35.2%,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득표율 19.7%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입니다. 개표율 26.4%,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득표율 41.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득표율 41.4%,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득표율 16.8%입니다. 부산 수영입니다. 개표율 64.7%,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득표율 50%,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득표율 40.9%, 무소속 장해찬 후보 득표율 9.1%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다시 가봅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개표율 76.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5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득표율 45.5%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개표율 42.3%,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득표율 52.3%,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득표율 47.7%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개표율 59.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득표율 50.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득표율 49.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개표율 84.9%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득표율 52%,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득표율 48%입니다.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는 49.9%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6.2%,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득표율 42.8%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율 85.6%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 확실입니다. 득표율 50.2%.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득표율 45%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개표율 88.5%.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확실입니다. 득표율 51.7%.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득표율 48.3%입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개표가 48.9%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득표율 53.2%로 1위,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득표율 4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입니다. 개표율 49.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유력입니다. 득표율 55%,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득표율 36.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개표가 86.2%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후보 확실입니다. 득표율 53.4%,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득표율 42.9%입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개표가 39.8%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득표율 55.6%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득표율 44.4%로 2위입니다. 서울 서초을입니다. 개표율 45.5%,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득표율 58.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득표율 41.9%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박준규 기자, 김덕진 소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2시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끝날 텐데, 먼저 박준규 기자가 자, 이 범야권이죠. 범야권 이제 의석을 다 이제 합해서 대략 시나리오가 조금씩 이제 윤곽이 약간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당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반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윤곽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보여지는데, 뭐 물론 끝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과반을 하게 되면은 진보 진영에서 야권 연합으로 과반을 하게 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180석은 뭐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제한선인데,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안건을 조정할 때 이 그 야당 그 교섭단체 아닌 곳에서 한 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0선인데 이건 개헌선이고 또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이 재의결도 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일단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탄핵에서 거기서 기각이 되면 또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200석을 넘어가게 되면 국회가 상당히 유례 없는 상황을 또 맞이할 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현재 1위는 민주당이 지역구 160곳에서 현재 1위고요. 국민의힘이 91곳에서 현재 1위입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제 의석수에 따른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야권이죠. 이제 몇 석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아무튼 이후에 전국이 그렇죠. 요동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밤을 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00석 기준,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전국은 엄청난 격차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석, 101석이죠. 101석입니다. 101석이 개헌 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101석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밤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넘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개표 진행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출구조사상으로는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넘을 수 없다는 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3사 예측치를 보면. 근데 개표를 하면서 그 영남 쪽이나 수도권에서도 보수세가 좀 강한 쪽은 막판 결집이 좀 일어난 걸로 보이는 그런 개표 과정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집중적으로 그 살펴보면 이번 개표 방송의 가장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 101석을 넘을 것 같다는 뭐 넘을 현재 가능성이 이제 있다. 시나리오상으로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그렇죠. 자, 김덕신 소장은 네. 뭐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네. 이렇게 되면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굴릴 당은 아마 개혁신당이 아닐까. 뭐 개혁신당. 네, 왜냐하면은 예. 결국 정말 이 모든 선거를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200석 넘길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면 결국 한 석, 두 석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범여권에서 101석을 유지하느냐 100석이냐 아니면 102석이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결국에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명확하게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률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당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신당이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뭐 비례를 포함해서 당선이 됐다면 이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의석수에 비해서 이 전국에서 갖게 되는 힘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라도 이번에 그 후보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득표의 수보다 예. 훨씬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은 저도 동의하는데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는 네.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거 자체로 이제 그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후 예. 전국 그 운영 과정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낙선을 하고 비례를 뭐 한 석이나 두 석 정도 한다. 근데 그거는 좀 그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위상이 많이 달라질 굉장히 수도 차이가 있다.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역구에서 화성 지역구에서 그렇죠. 당선되느냐 마느냐도 정말 중요할 거다. 예. 뭐 의석수는 아무튼 뭐 두세 석 정도 몇 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측입니다만. 두 석이 맥시멈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그 비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의당 녹색 정의당이 조국 혁신당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정당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의 10% 가까운 비례 득표를 했었거든요. 예. 지난 총선 때. 6석이죠 현재. 네, 6석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 20대 30대에서는 거의 15% 이상이 나옵니다. 정의당이 원래. 근데 이번에 보니까 20대 이하에서 정의당이 3.5%. 근데 조국 혁신당이 20대에서는 지지율은 별로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결국 20대에서도 18.2%를 얻는 걸로 지금 출구 예측입니다. 출구 예. 예측 조사가. 그리고 30대에서는 무려 23.4% 조국 혁신당이. 예.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은 20대에서도 3.5%, 30대에서도 3.6% 이러니까 봉쇄정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찍었던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분들이 대부분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한 걸로 이렇게 그 짐작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마케팅적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보다는 그냥 마케팅적 관점에서 그 실제로 이제 그 메시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 30대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의 정치에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정말 그냥 딱 직관적인 거죠.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찍으면 뭔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찍을 수 있는 논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그 정당에서 말하는 메시지 전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직관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준규 기자는 이번 선거 결과 물론 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승패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뭐 의석수는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가 가장 큰 변수였고 어디서 좀 갈렸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번에 큰 그 이 분기점은 지난 그 대통령의 담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200석이니 180석이니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이 중도층 또는 좀 애매하게 자기 아직 투표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측에서는 이러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완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그동안 해왔던 것과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줬을 때 그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표심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캐치프레이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당이 프리미엄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말로는 실제 행동으로는 보여준 게 심판론이었어요. 조국과 이재명을 심판하겠다. 그 이 심판론은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프레임 이론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예. 그 문제에서 많은 전략적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3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 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또 한상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개표 방송 4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제22대 총선 개표 방송 KBS 1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